직장인들이나 우리 학생들 하루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제 생각엔 오늘 뭐 먹을까? 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메뉴를 뭘로 할까? 나는 이걸 잘하는데 이거 뭐 잔뜩 있고 새로운 메뉴를 하자니 사람들이 안 먹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알류 창업에서는요 메뉴 구성에 대해서 낱낱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올릴까 합니다. 이야기 나누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갑 교수입니다. 자, 그리고 김인복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인복입니다. 음식점의 컨셉을 정하는 첫 단계, 메뉴.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을 좌우하는 요인, 메뉴. 그런데 음식점 메뉴 구성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 메뉴의 가치와 품질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차별성과 대중성까지 놓치지 않을 비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음식 메뉴는요,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전 세계 음식 메뉴를 다 이야기하고 맛보려면 늙어 죽어도 아마 다 못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음식에도 좀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 조금 유행하는 음식은 뭔가요? 요즘은 그 트렌드, 말 그대로 트렌드 유행하는 음식이라는 게 특별하게 뭐가 딱 이게 유행이다라는 것보다도 그 트렌드를 움직이는 그 젊은 층들이 네네. SNS가 확장되면서 그 SNS에다가 올리고 싶은 메뉴들 그렇게 좀 비주얼이 좋다든가 맛보다도 사실은 비주얼이나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메뉴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을 만한, 자랑하고 싶을 만한. 그렇죠.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좀 예전하고는 좀 많이 좀 차이가 있죠. 아니 그러면 메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폭도 너무 넓고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극과 극의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메뉴와 음식 아이템은 창업을 할 때 얼마나 퍼센테이지가 중요할까요? 메뉴 곧 그 음식점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또 고객들이 음식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그 아이템이죠. 사실은 그런 그 메뉴가 사실은 창업에 있어서는 그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음식이 결국은 그 음식점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라는 얘기죠. 즉 그 음식을 소비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 내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장사 안 된다. 그러면 내 음식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야, 음식 메뉴는 곧 매출이다. 이건 결국은 음식 메뉴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될 만큼 중요한 문제다. 네. 그럼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 메뉴를 도대체 어떻게 정합니까 이거? 메뉴의 어떤 그 계획 단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차별성과 대중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의 가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또 나의 가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우리 집만의 메뉴가 좀 독특한 메뉴가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메뉴는 어떻게 선정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네. 메뉴를 선택을 하다 보면 이제 실수를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혹시 실례가 될까 봐 제가 안 여쭤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해야 되나?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메뉴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서 많은 착각들을 하는 것 네네. 같아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안 되고 소비자가 좋아하는 걸 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잘하는 게 사실은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성공시킬 가능성은 틀림없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소비자가 좋아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소비자들이 좋아하게 만들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야 되겠죠. 거기다가 또 그거를 이걸 내가 조리를 내가 직접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직원이 한다? 또는 내가 직접 소비자에게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서빙을 한다? 이것까지 고려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잘 만드는 것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또 안 되는 그건 거고 또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하되 이걸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할까? 만약에 요즘 트렌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엄마 고기가 전 세계 누가 와서 먹어도 최고야. 푸틴이 와서 먹어도 맛있고 도널드가 와서 먹어도 맛있는데 재료가 뉴트리아야. 쥐고기야 이게. 이거 어떻게 뭐 이런 거라도 진짜 맛있으면 어떻게 창업을 마음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바꿔야 됩니까 마음을? 그게 바로 대중성이죠. 대중성. 대중들이 그 뉴트리아라는 동물을 글쎄 우리나라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과연 그 받아들일까요? 그런 면에서는 식재료를 뭐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확실히 아무리 잘하더라도 대중성에 고려되지 않는다면은 네. 그것은 좀 넣어놓는 게 좋다. 그렇죠. 그건 되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메뉴를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품질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메뉴를 개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거는 뭐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어도 소비자가 느끼지 못하면 소용없죠. 예, 맞아요. 이제 창업자들이 이 메뉴의 품질을 높여야 된다.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럼 품질이 뭐야? 이러면 이제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품질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맛있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맛집. 네. 그럼 맛이 이제 대표적인 품질이에요. 아하. 그런데 또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사진으로 찍기 좋은 메뉴. 이건 뭡니까? 이쁘다. 이쁘다. 예. 메뉴도 이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쁘다는 게 또 결국 보니까 색깔이 배색이 잘 맞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접시와 음식의 색깔도 잘 맞고 그러니까 또 색깔도 보면 중요하겠죠. 그런데 또 이 메뉴가 음식만 갖고 메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메뉴판도 메뉴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메뉴판을 봤을 때의 느낌도 사실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걸 먼저 인지하고 그럼 내가 맛은 얼마만큼, 모양은 어떻게 하고, 색상은 어떻게 하고 이런 요소들을 골고루 고려할 수 있어야 되죠. 복잡하죠? 그러면 메뉴라는 것이 정말 다양성이 있고 중요한 지금 이 문제인데 이것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메뉴의 가치를 높인다는 건 사실은 가치라는 건 가격과도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가치가 높으면 가격을 높여도 된다. 가치가 높으면 가격을 높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더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에 가격이 낮으면 가치 또한 낮다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 고객이 누구인지를 미리 사전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그 고객이 지불할 적정 단가가 있죠. 어떤 가격대인지를 그 환경 조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말로 가치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단어가 값어치라는 단어예요. 값어치. 얘가 값어치를 하느냐? 그럼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10,000원을 냈는데요. 얘 봤더니 내 생각에 이거 5,000원짜리밖에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이건 값어치가 없는 거죠.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똑같은 건데도 20,000원을 받는데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내고도 내가 오늘 잘 먹었어. 그럼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내가 지불하는 가격과 소비자가 느끼는 아까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품질 이것의 비율을 우리가 값어치라고 해요.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그럼 이거를 계획 단계에서 어떤 걸 먼저 고려하면 좋을까요? 메뉴를 계획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음식점을 할지에 대한 컨셉이 먼저 정리가 되겠죠. 메뉴보다는 컨셉이 먼저다. 네. 그래서 컨셉에 따라서 내 목표 고객이 누구고 그 목표 고객이 어느 시간대에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이용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메뉴 계획이 들어가겠죠. 메뉴 계획을 하려면 컨셉을 잡아야 된다.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 축구 많이 보시잖아요. 축구 많이 보죠. 네. 축구 많이 보는데 이제 제가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창업을 하려는 창업자죠. 이 축구를 하는데 저 상대팀을 보니까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공격형 축구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수비형 축구를 해야 되나 이걸 생각하는 게 이제 컨셉인 겁니다. 그러면 쉽게 좀 얘기하면 자, 이 지역엔 20대가 많아. 그럼 내가 똑같은 햄버거를 개발해도 똑같은 삼겹살을 개발해도 20대가 좋아하는 삼겹살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또 성별로 봤더니 여자가 더 많아. 그럼 또 남자가 좋아하는 삼겹살보다는 여성이 좋아할 만한 삼겹살의 스타일이 그렇죠. 있을 거 아닙니까? 구워줘야 되고 또 여기 반찬도 여성들이 좋아하는 걸 또. 그리고 잘 다져서 잘라야 돼요. 크게 잘라주면 싫어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여성들이 왜냐하면 여성들이 먹는 걸 자세히 보면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다는 있죠. 거죠. 그래서 그런 메뉴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메뉴를 계획하는 단계 그리고 개발해 나가는 단계 이게 지금 들으면 언뜻 하나인 것 같거든요. 요거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네. 그야말로 그 음식점의 컨셉에 맞게 내가 메뉴를 어떤 목표 고객을 정하고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그들이 원하는 그 구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 자체가 메뉴에 대한 경쟁자 분석도 해야 되고 환경 분석 또 우리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소비자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그 중심이 된 어떻게 보면 산업 중심의 작업이죠. 계획이라는 건. 그리고 메뉴 개발이라는 건 그 처음에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 고객도 만족시켜야 되고 또 내부 고객인 직원도 만족시킬 수 있고 또 경영자 입장에서의 수익성도 고려한 그런 메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점포 중심적인 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게 쉽게 생각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근데 이 앞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1회부터 10회까지 보시면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공부를 한 이후에 11회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 번화가가 아닌 한적한 주택가에 있지만 늘 사람들로 붐빈다는 음식점. 남녀노소 취향 저격. 한 번 맛보면 단골이 되고 만다는 이곳의 메뉴는 바로 오향족발입니다. 남다른 빛깔에 오묘한 향기까지. 지금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일품 요리. 그러나 이 자리에 처음 가게를 열 때만 해도 오향족발은 사람들에게 그리 친숙한 메뉴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중식 족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요. 중국 음식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장사를 한 지역에 그 오향족발이라는 것이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또 알려볼까 이 지역에 그런 생각으로 한번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메뉴를 선정하기까지 많은 음식들을 두고 고민했었다는 사장님 부부. 고민 끝에 중화 요리인 오향족발로 결단을 내리고는 지역 상권부터 꼼꼼하고 냉철하게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틈새 시장을 찾아낸 결과 찾아오는 방문객뿐 아니라 전화 주문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상황. 덕분에 오픈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승승장구하고 있다는데요. 근데요. 이거 허거 아닙니까? 허거를 하시네요. 지금 방금 족발집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표 메뉴가 아무래도 이제 족발인 거고, 제가 이제 보조 메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허거를 지금 홍콩에서 한번 먹어보고 한국 여기에서는 처음 먹어보는데 현지에서는 좀 향신료 맛이 강해서 먹기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여기는 좀 굉장히 한국적으로 좀 맛이 입맛에 딱 맞아서 맛있는 것 같아요. 주 메뉴를 선정한 뒤에도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메뉴 개발에 힘썼다는 사장님. 그 결과 오향족발만큼이나 인기 있는 허거를 내놓게 됐다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식이나 이런 쪽으로 중국 요리에 관심이 많고 또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또 새로운 걸 발굴해가지고 대중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가지고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메뉴 선정에 있었다는 사실. 본인이 제일 좋아하고 자신 있는 메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게 제 생각엔 좋을 것 같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를 해서 또 거기다 어울리는 메뉴를 고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그 메뉴 1등을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족발이면 족발이고 훠궈집이면 훠궈집인데 이 두 개가 같이 있었어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집은? 뭐 본인도 얘기 아까 했다시피 본인이 좋아하는 걸 했지만 네. 사실은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아마 차별성 때문에 선택을 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남들하고 비슷한 거 해가지고 뭐 성공하기 힘드니까. 아. 하지만 그 차별성이 점진적으로 대중성까지 확보하게 된 거죠. 아하. 본인들도 상당한 노력을 했고요. 네. 또 자연스럽게 환경적으로도 중국 음식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친숙함이 더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신메뉴를 개발하고 아니면 기존 메뉴들을 퓨전을 해서 더해서 이렇게 이 메뉴를 구성해 나갈 때 좀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고려할 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메뉴 개발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점들에서는 일단은 기존의 운영자들 같은 경우는 기존 그 판매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메뉴가 많이 팔리고 과연 우리 집에 오는 고객들이 어떤 메뉴를 선호하는지가 그 데이터로 확인이 됩니다. 아하. 계속해서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시고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선호하는 메뉴들에 좀 더 집중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된다면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음식점에 가보면 다양한 포지션에 자기 포지션을 잘하는 집이 있고요. 김치찌개, 온리 김치찌개야. 애들 먹을 만한 거 없어요. 김치찌개예요. 저희 어르신 먹을 만한 거 김치찌개예요. 이런 집도 있습니다. 있죠. 흔히들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 하는 집이 맛있는 집이야. 이런 말도 하거든요. 메뉴 하나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면 사실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쓸데없는 소금을 그렇죠. 하니까.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하나의 메뉴가 고객의 모든 고객을 다 만족시킬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하나의 메뉴로 한 객층, 즉 특정한 어떤 고객들만 만족을 시켜도 그 숫자가 많아진다면 이 메뉴 하나가 100가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집들은 대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메뉴가 소비자들로부터 저 집이 아니면 저 메뉴는 안 돼. 아하. 이런 인식을 가질 만한 품질과 값어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걔가 브랜드가 돼버린 경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충분히 되는데 초보자가 그걸 처음부터 추구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신규 창업자 분들한테는 사실은 쉽지 않은 도전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적절한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메뉴 구성이 요즘에 어떻습니까? 사실은 메뉴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하게 구성을 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스파게티 전문점. 그럼 사실 스파게티밖에 안 파는 거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다 있어요. 스파게티 집에 가면 스파게티가 몇 가지가 해장 스파게티도 있어요. 전날 술을 먹어도 스파게티 집 가서 해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뭡니까? 사실은 하나의 메뉴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사실은 그래서 요즘 성공하는 집들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테마는 하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내용 구성을 보면 모두가 소비할 수 있는. 그렇죠.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네요. 아주 중요한.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한번 실제 사례를 보면서 그다음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적한 교회 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분당에서 광주 쪽으로 넘어가는 한적한 곳이에요. 손님들은 연령층이 40, 50대 정도 돼 보이는 분들은. 네. 과연 이 가게의 메뉴는 뭘까요? 요새 좀 부드럽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점심 먹기 깔끔하고 맛있고 고급지게 먹기 좋아해요. 40, 50대 장년층 여성들에게 특히 사랑받는다는 이곳의 메뉴는 바로 이것. 그런데 한눈에 봐서는 어떤 음식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갈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인 이 음식의 정체는 바로 시래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성분들을 위한 식당을 제가 시작하기로 마음 먹고 나서 어떤 것을 어떤 요리를 할까, 어떤 메뉴를 정할까 한참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분들은 되게 맛있는 것도 좋아하시고 같이 어울려서 뭐 예쁜 곳, 맛있는 곳 다니시길 좋아하는데 또 그 이면에는 살찌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엄청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도 살찌지 않는 건강한 한식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시래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건강에 좋은 웰빙 음식, 그중에서도 시래기를 이용한 요리로 마음을 굳힌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명품 시래기를 찾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래기 특유의 질긴 식감을 부드럽게 바꾸는 과정 또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최적의 식감을 낼 수 있는 조리법을 찾은 뒤엔 다양한 음식으로 승부를 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요리가 코스가 아닌 단품 메뉴로 판매된다는 것. 이렇게 메뉴를 구성한 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메뉴 하나하나에 분명한 특색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시래기 무침부터 탕요리까지 무수한 노력의 끝에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시래기 요리들을 맛볼 수 있다는 이곳. 이 한상은 고객이 원하는 것만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물이라는데요. 저희가 아까 보셨다시피 그렇게 넓지 않아요. 테이블로 치면 한 12개 정도, 13개 정도 이 정도의 테이블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점심시간은 저녁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 그런 쭉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넓게 드리면 제가 또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상으로 나오는 한정식, 한상 차림. 가게의 회전율까지 파악해 메뉴 구성을 했다는 사장님. 지금도 새로운 메뉴 개발을 비롯해 다른 한정식집 메뉴까지 체크하며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집 상차림은 어떻게 가고 있나, 되게 잘하는 집들은, 손님이 되게 많은 집들은 왜 손님이 많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세요? 그럼요. 저희 집이랑도 되게 많이 비교가 되고 우리 집이 잘하고 있는 점이 뭔가, 특히 잘 못하고 있는 점이 뭔가 그런 게 들여다보면 잘할 수 있죠. 이러한 노력 끝에 최근 새롭게 탄생된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시래기 피자인데요. 건강을 생각하는 중장년층뿐만이 아닌 젊은 층의 입맛도 사로잡을 신의 한 수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분이 사장님께서 메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한의사와 상의를 해서 메뉴 구성을 할 정도로 영양학적으로도 좀 힘을 좀 썼다고 해요. 어떻게 보시기에도 좀 이런 메뉴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좋습니까? 뭐 보셨다시피 아주 체계화되어 있잖아요. 메뉴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단순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죠. 하지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족들이 같이 왔을 때도 먹기 좋은 구성. 그다음에 일단 좋은 식재료를 주로 활용하고 있고 그 영양학적이든 용도적이든 이런 요소들을 잘 고려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요 점은 좀 아쉽다 이런 게 있다면? 크게 아쉬운 점보다는 앞으로도 저 메뉴가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될까. 저 메뉴의 수명 주기를 예측하고 또 이게 사이클을 예측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개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 이제 메뉴 구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현재 뭔가 리뉴얼을 해야겠다,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요것만큼은 메뉴 구성에 있어서 개발에 있어서 꼭 좀 명심하고 앞으로 진행해라라는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내가 어떤 상품으로 최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만드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을 파느냐도 중요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내가 그 영역에서는 그게 상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계 전체를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넘버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고 그걸 판매하고 그걸로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갖지 않으면 이제 음식점 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소비자들이 그렇게 쉽게 다가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에 충분히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어도 경쟁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걸 진짜 소비자들이 좋아해 줄 수 있는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을 때 남길 수 있는가. 음식점 메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이 음식점의 메뉴를 가지고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또 오래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거 정말 이 업이 나한테 맞는지 또 그걸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만한 역량이 되는지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아, 처음에는 뭔가 금방 머릿속이 깨끗해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다시금 복잡해지고 다시금 고민되고. 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시죠? 그렇다면 1편부터 다시 정주행을 쭉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창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됐다면 길게 탄탄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창업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들끼리만 알고 있자고요. 너무 많이 퍼지면 안 돼요. 다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세요? 이 메뉴 성공하다 실패한다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저희는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성공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아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고집들이 있어요. 아니 그게 자기가 이제 창업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러고도 안 들어요? 듣습니다. 예. 여기 뭐 제자인데 안 듣거든요. 아 대표님도 안 들으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누구한테 들으는 거예요? 내가 매일 혼내죠, 그래서.